네,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설명에는 사업 개요, 공급 기업 모집, 유의사항, 주요 문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 개요에 앞서 참여 주체별로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기업은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수요 기업에게 제공,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에는 공급 기업 대상의 사업 설명입니다. 네. 수요 기업은 바우처를 지급받아 공급 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으로 2월 중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수요 기업 평가 선정과 서비스 이용 실적 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제 기간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사 또는 간편 결제 기간, 즉 신한카드와 제로페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바우처 사업 신청, 수행 등을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사업 목적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총 410억 원, 수요기업 약 15,000개사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등 3개 서비스 분야에 400만 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표는 별도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급기업 모집 관련입니다. 공급기업의 신청 대상은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 중견기업이며 수요기업에게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선정 규모는 없습니다. 신청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이렇게 3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화상회의 분야는 기업 외부 간 회의, 영상 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택근무 협업 툴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 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해킹 방지 및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원되었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세계 서비스 분야 개요 등을 확인하시고 기업 내에서 자체 판단하여 최대한 유사한 분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요건입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1번, 자체 개발 완료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 판매가 가능한 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기술을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나 협약 계약 등을 통해 중견 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자체 개발로 인정됩니다. 네, 2번입니다. 수요 기업의 이용 실적을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로그인 기록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 로그 기록을 매월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정 평가 시에 로그인 기록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제출 가능하다는 증빙 자료도 같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요건과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으신데요. 올해부터는 수요 기업이 결제를 하면 서비스 상품 실제 이용 실적을 확인하고 공급 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요 기업의 서비스 상품 이용에 따른 로그인 기록과
시스템 로그 기록을 매월 플랫폼에 업로드 가능한 기업만 본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로그인 기록 등 세부 제출 양식은 공급 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장 판매 가격을 증빙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판매 상품 URL, 예를 들면 자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 증빙 자료,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증빙 자료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4번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그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을 규제 중인 기업, 3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4번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 유흥주점업, 그 다음에 우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업 등인 업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1번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기업과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에 보시면 예외로 신청 가능한 대상을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에 관련 증빙 자료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상단의 흐름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공급기업은 사업 신청 시 서비스 상품도 함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번,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서비스 상품 등록과 함께 공급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3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결제하고 공급기업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가 올해 변경된 사항인데요. 공급기업은 이용 실적, 즉 로그인 기록과 시스템 로그를 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간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이 되면 운영기간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6번과 7번 같이 대금이 결제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로 올해는 대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차례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번 공급기업은 사업 신청 시 서비스 상품별 최대 220만 원 한도 최대 3개까지 플랫폼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기업이 서비스 상품 결제 전에 상품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플랫폼에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설명을 드리면요. 22년부터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금액의 70%,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금 30%는 60만 원이죠. 60만 원은 수요기업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지급 한도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200만 원 한도까지 시스템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전담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공급기업 및 서비스 상품 등록을 승인을 합니다. 앞선 서비스 상품 등록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신청한 서비스 상품 중 일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에도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까지 승인이 됐으면 3번 수요기업은 선정 후에 90일 이내에 바우처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을 결제를 합니다. 네. 4번 최대 24개월 동안 공급기업은 결제한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상품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5번부터 공급기업은 결제 후 30일 이내에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 및 로그 기록을 플랫폼에 제출하고 운영기간은 로그인 기록을 통해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참고로 공급기간은 매월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 및 로그 기록을 플랫폼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후에 6번과 7번 절차처럼 결제기간에서 공급기업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신청 기간입니다. 1월 20일 17시까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마감일 2, 3일 전까지 플랫폼에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오픈을 해놨는데요.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돼서 별도로 제출 서류는 최소화했고요. 서비스 개요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플랫폼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하셔야 되고 한 개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고 서비스 상품별 최대 220만 원 한도로 최대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까 이거는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기업 평가 관련입니다.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요건 검토, 서류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공급기업을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평가는 서비스 적합성 및 제공 안정성,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류 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서비스 적합성, 서비스 제공 안정성, 서비스 운영 실적 등을 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플랫폼에 입력을 하실 때 서류 평가 항목 등을 참고하여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점은 서류 평가 때만 적용이 되는데요. 16에서 20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R&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당 1점,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발표평가는 서비스 상품 이행 계획 및 역량, 우수성, 판매 및 홍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공급기업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발표평가는 별도 발표 자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평가 방법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일부 청렴 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별도로 서명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주석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참고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작성된 내용과 업로드 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될 예정이오니 가급적 자세하게 또한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자료를 업로드 또는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상품 시장 가격 확인 서류는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서비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서비스 상품 중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이 뭐 낮을 경우에는 일부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상품은 추가 등록이 불가하오니 상품 등록 시 신중하게 시스템상의 입력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옵션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은 실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고 플랫폼에 등록하는 서비스 상품과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과의 가격, 구성 등이 동일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 상품은 실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등록하신 서비스 상품과 시장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의 가격과 구성이 동일하여야 됩니다.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상품의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히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실제 등록하는 서비스 상품 간의 가격이 동일한 거를 저희가 비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기업은 보유한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게 동의서를 사전에 받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수요기업 로그인 엑셀 자료 양식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공급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기업 그 엑셀 자료 예시를 보시면은 수요기업 명이 들어가고요. 서비스 상품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결제일, 그다음에 수요기업 사업자 번호, 그다음에 수요기업이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면서 실제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출을 받을 계획이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세부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정된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기업에 신청하기 전 공고 내용, 특히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꼼꼼하게 저희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공고 내용 미숙지, 제출 자료 누락, 서비스 개요서 양식 미준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신청 기업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정회계 확인 시 사업비 환수, 수사 의뢰, 형사처벌 등이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공급기업 담당자분께서 공고문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사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공급기업이 판매 금액의 일부를 브로커나 판매대행 업체 등의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현금, 현물 등을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 이른바 페이백 등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다양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니 저희가 공고문이나 관련 지침,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 드릴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문의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공급기업 공고가 나간 이후로 몇 가지 문의가 많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인데요.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업 실무자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로 해야 되고요. 대표자가 아닌 담당자가 사업에 신청을 하면은 추후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사업 신청은 대표자가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질문인데요.
사업 신청 시 한 개 분야의 여러 개의 서비스 상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유사한 상품일 경우에는 한 개의 서비스 상품으로 등록하고 옵션 값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옵션은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구성이어야 합니다. 네, 밑에 표를 보시면은 기본 서비스 상품에 일부 기능을 추가해서 라이트, 프로 등급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 가격도 변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실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구성으로 네, 옵션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중간에 있는 표는 예시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옵션까지 동일한 상품일 경우에는 옵션까지 네,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을 포함하여 서비스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구성이어야 되고 그에 따라 시장 가격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시장 가격 증빙 자료는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서비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 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격과 서비스 상품을 직관적으로 가격 비교하거나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네,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 개의 서비스 상품을 신청했을 때 한 개만 선정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상품이 선정해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존 시장 가격을 초과해서 상품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에듀테크, 올해는 에듀테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네, 에듀테크 예를 들면 교육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해당 상품이 선정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실 때 공고문이나 저희가 같이 올려드린 FAQ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추후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지 않은 서비스를 다시 재등록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선정되지 않은 서비스 상품은 수정 및 재등록이 불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신청 당시부터 자세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서비스 상품 시장 가격 확인 서류에서 인정되는 기준 일자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서비스 상품 시장 가격 확인 서류는 모집 공고일, 즉 21년 12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판매 계약서, 계산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다른 사업자 관련 서류, 중견기업 확인 서류, 기타 서류 등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공고문이나 아니면 플랫폼상에 저희가 주석 달아놓은 설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내용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비대면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이고,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 중에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공급 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하신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가 가능한 기업만 저희 이번 공급 기업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급기업 모집 공고와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공고문에 FAQ 형식으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사업 신청하시면서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좀 질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FAQ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창업진흥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콜센터 1670-1357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네, 담당자로서 중요한 거 하나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서비스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 중인 그런 상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 시장 가격도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들도 공고문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서비스 상품 등록이나 사업 신청 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